사람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오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 상황이 생길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사소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식사량이 조금 줄고 낮잠이 조금 늘고 산책을 한번 건너뛰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변화를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의학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망 약 6개월 전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사망 6개월 전 몸의 변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망 약 6개월 전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가족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식사량의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 김도연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망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몸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 식탁에서 어르신이 밥을 조금 남깁니다. 가족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조금 드셨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입맛이 별로 없네.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평소에는 한 공기를 드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절반 정도만 드십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이 젓가락을 몇 번 들다가 내려놓습니다. 국이나 반찬은 조금 드시지만 밥은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나이가 드셔서 많이 못 드시나 보다. 그래서 억지로 더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하지만 노인의학에서는 이 식사량의 변화가 단순한 입맛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식사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식사를 조금씩 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입맛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식사량이 평소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그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전에 좋아하시던 음식까지 자꾸 남기기 시작한다면 몸의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함께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늦게까지 주무십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낮에도 의자나 침대에 앉아 눈을 붙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진다. 그래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연세가 드셔서 잠이 많아지셨나 보다. 하지만 노인의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몸의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활동 시간을 점점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만히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전에도 한 번 쉬고 오후에도 한 번 더 쉬는 식으로 생활 리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은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계속된다면 몸의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활동적인 성격이셨던 분이 점점 집안에서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잠을 자는 시간이 눈에 띄게 많아진다면 그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매일 하시던 산책을 어느 날 하루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산책을 권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든다. 그래서 가족들도 오늘은 쉬셔도 되죠. 하고 넘어갑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외출 준비를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일도 예전보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외출 약속도 조심스럽게 미루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다. 밖에 나가면 괜히 더 피곤하다. 그래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활동하기 힘드신가 보다. 이제는 집에서 쉬시는 게 더 좋으신가 보다. 하지만 몸의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을 한번 거르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출 자체가 줄어들고 집안에서도 움직임이 점점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이것저것 정리하시던 분이 이제는 소파나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TV를 보다가도 잠깐 눈을 붙이거나 그대로 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 역시 갑자기 나타나기보다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산책도 자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가기를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연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변화가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평소 하시던 활동을 점점 줄이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대화와 주변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식탁에 앉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는 조용히 식사만 하십니다. 가족이 말을 걸면 대답은 하시지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손주 이야기를 들을 때도 예전처럼 크게 웃거나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어서 말수가 줄어드셨나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즐겨보시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중간에 그냥 꺼버리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대화에 깊이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듣고만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가족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다. 그래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심의 방향도 조용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즐겁게 느끼던 일들도 점점 흥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은 말씀이 없으시네 라고 느낄 정도의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모습으로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셨어요. 그때는 그냥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변화 역시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하나의 변화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예전보다 대화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변 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그 변화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힘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볍게 일어나시던 분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잠시 멈추거나 손으로 몸을 짚고 일어나는 일이 늘어납니다. 걷는 속도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걸을 때도 천천히 움직이거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운이 없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든다. 그래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체력이 약해지셨나 보다. 하지만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 근력과 체력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간단히 정리하던 일을 예전처럼 오래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모습도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몸의 순환과 체온 조절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지면서 손이나 발이 차가워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손이 차다거나 몸이 으슬으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연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기운이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전보다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 하시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그 변화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기운이 줄어드는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변화들과 함께 조용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잠이 늘어나고 활동이 줄어드는 모습은 노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특별한 의미 없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변화가 아니라 여러 변화가 함께 이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며 활동량과 대화가 함께 줄어든다면 몸의 상태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의미를 미리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6개월 전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변화를 가족들이 사전에 알고 있다면 어르신의 몸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있다면 어르신의 몸 상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의 생활 모습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대화가 어르신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